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 웹사이트 방문자 분석기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구글 애널리틱스가 뭔지 알려면 한번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글에서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면 일반적인 여기 GA 사이트가 뜨고요. 그다음에 여기 백과사전의 설명이 나오네요. 간단하게 보면 구글의 마케팅 플랫폼이라고 그러고 웹사이트에 트래픽을 추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집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집을 새로 지었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오고 또 언제 어떤 곳을 거쳐서 또 나가는지 그런 것을 모른다면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내가 지은 집인데도 아무나 막 들어온다면. 그래서 우리는 보통 거기다가 그 CCTV 같은 걸 설치해서 그런 걸 관찰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만든 사람들은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들어와서 또 어떤 페이지들을 훑어보고 어떻게 나가는지 그런 걸 다 알고 싶겠죠. 바로 그런 집에 CCTV를 설치하듯이 우리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 이런 애널리틱스 GA라고 하는 거, 구글 애널리틱스 GA, 이 GA라고 하는 걸 연결해 놓으면 바로 CCTV처럼 그렇게 자세히 그런 현황을 방문자의 현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개인정보까지 다 알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 주로 어떤 부류의 또는 또 사람들이 또 어떤 나이대 또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구글 애널리틱스인데 굉장히 강력한 도구겠죠. 근데 구글 애널리틱스의 장점은 무료이고 또 사용하기도 쉽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이 애용되고 있는데 특히 마케팅이나 홍보를 담당하시는 분이라면 더더욱이나 이게 중요한 도구일 것이고 또, 또 그런 기업체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조직, 또는 집단, 또 그런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분석을 할 줄 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요즘에는 어떤 조직이든 웹사이트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온라인상의 홍보, 또 웹사이트, 어, 정보 제공, 또 그걸 통한 더 많은 그 고객이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확보하고 또 그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일 텐데 거기에 핵심적인 도구가 바로 구글 애널리틱스가 되겠습니다. 또 저 같은 일반인들한테도 또 좋은 도구예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아마추어로서 웹사이트를 만들고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GA를 연결해 놓으면 많은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고 또 내 웹사이트를 어떻게 개선해야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그런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않고 어, 이것을 사용하면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많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GA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GA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어, 유튜브에 가서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가령 여기서 뭐 한글로 구글 애널리틱스 이렇게 검색을 하면 아마 이렇게 많은 것들이 뜰 것이고요. 이런 채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네요. 챕터 32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이분의 것은 뭐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다 잘 설명해주는 좋은 그런 채널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전문가들의 그 유튜브 비디오를 보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뭐 영어를 하실 줄 안다면 영어로 검색하는 것, 더 많은 정보가 또 있겠죠. 이렇게 구글 애널리틱스 이렇게 검색하면 역시 또 이렇게 또 더 좋은 정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보면서 어, 배워 나가시면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고요. 또 뭐 다른 유튜브가 아닌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활용하셔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비디오를 만드는 이유는 저같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수준에서 전반적인 소개,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용하고 또 그것을 이용하면 또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지 그런 간단한 그런 감을 드리려고 어,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구글 애널리티스 그 사이트에 직접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어, 이렇게 뜨겠죠. 저는 지금 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계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료로 계정 만들기라는 그런 화면이 뜨고요. 여러분들은 새로 가입하실 때는 여기 이걸 통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그렇게 연결하는 방법은 별도의 비디오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연결해 놓은 다른 계정으로 연결해 놓은 그 애널리티스 화면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아니고 여기인데요. 바로 제가 그 한림대학교의 디지털 인문예술 전공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다한림이라는 웹사이트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걸 뒤에를 연결해 놨고 굉장히 오랫동안 연결해 놨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통계가 쌓여 있는데 바로 이렇게 첫 번째 화면에 이 홈 화면에 보면 이렇게 이제 정보가 뜨고요. 여기 이제 현재 활성 사용자라고 한 명이라고 뜨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이 사이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0이 됐네요. 어, 이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어떤 사이트인지 이게 제 그 한림대학교 디지털 인문예술 사이트인데요. 이렇게 보통 구글에서 어, 디지털 인문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바로 뜨는 사이트입니다. 자, 동일한 사이트고요. 자, 뭐 이 사이트에 설명할 건 아니고 어쨌든 이런 저처럼 이렇게 일반인으로서 어떤 조직이나 또 내 개인적인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뭐 이런 모습이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바로 GA를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지금 제가 다시 연결했기 때문에 여기 현재 활성 사용자 한 명이 지금 뜨고 있고요. 지금 여기 페이지 조회수라든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실시간 보고서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활성 사용자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동안의 전반적인 통계를 보여주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지난 7일 동안 어떤 유형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보여주는 건데 사용자 수도 뭐 줄었고 또 세션 수도 줄었고 이탈률은 늘었으니까 별 성과가 안 좋네요. 그죠? 지난 일주일 동안의 성과는 대신 세션 시간이 뭐 3분 11, 14초로 그래도 다행인 거는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평균 시간을 머물다 간다는 얘기니까 이건 좋은 신호인 거죠. 그죠? 지난 일주일 동안의 통계고요. 좀 더 많은 걸 보고 싶으면 여기서 지난 90일을 택해도 되고 지난 90일을 택해도 되고 근데 여기 통계가 안 나오네요. 나와야 될 텐데
지난 90일 동안 통계를 택해도 되고, 또 이렇게 맞춤 설정을 통해서 이렇게 날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9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뭐죠? 한 다른 날짜로 뭐 4월 달로 해도 되고요.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렇게 지난 거의 한 1년 동안 1년 2019년 12월 1년은 아니네요. 그죠? 하여튼 제가 90일 동안으로 했나요? 어떤 잘못한 것 같은데. 하여튼 90일로 해봅시다. 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지난 90일 동안은 이렇고, 그러니까 그 더 많은 기간 동안은 또 자기가 설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1월 1일서부터 3월 달, 그러니까 1월, 2월, 3월, 3개월 동안의 통계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전반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또 여기서는 채널, 소스 매체 추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채널은 이제 이것은 이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 웹사이트에 사람들이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 오게닉 서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짙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오게닉 서치라고 하는 것은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검색 엔진 있죠. 그런 검색 엔진에서 이 검색을 통해서 들어온 그런 채널을 말하고요. 이 리퍼럴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추천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좀 다른 웹사이트가 이 웹사이트를 추천했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웹사이트에 우리 웹사이트의 링크를 거기 있어서 그 링크를 클릭해서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일종의 추천으로 이제 용어가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웹사이트일 수도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일 수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웹페이지가 있겠죠. 그런 곳에 링크를 클릭해서 링크를 타고 들어오는 경우 그걸 추천이라고 하고요. 디렉트는 뭐 직접이란 뜻이니까 직접 주소를 입력해서 들어오거나 또 저처럼 이렇게 즐겨찾기를 통해서 바로 클릭을 해서 통해서 들어온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가 해당하겠죠. 기타 나머지 경우 또는 그거에 안 잡히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방문하는지를 또 쉽게 이렇게 통계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주로 검색을 통해서 많이 들어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활성 사용자가 지난 30일 동안, 그래서 하루, 또 7일, 또 30일 동안 몇 명이 방문했는지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유지율이라고 그래서 처음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다시 반복해서 다시 방문하는 그 비율. 그래서 여기서는 7.4%, 3.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33명이 지난 6주 동안 방문을 했는데 2월 16일에서 22일 동안 방문한 이 33명 중에 3.9%, 이 두 명이 다시 재방문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되게 중요한 분들이겠죠. 이 경우는 그 다음 주에 5명이 하고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거죠. 최근에는 이렇게 2명 연속이고요.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런 뜻이고요. 여기는 이제 시간별 사용자 수,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어떤 시간대에 많이 방문하는지 주로 여기가 가장 짙은 색인 거 보니까 월요일 오후 5시에 많이 방문했네요. 주로 오후 시간대 많이 방문하고 새벽에는 뭐 드물게 방문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30일 동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라별로 어떤지 주로 당연히 한국에서 많이 방문을 할 거고 지난 90일 동안은 어떤지 볼까요? 지난 90일 동안도 마찬가지네요. 체치아라는 곳에서 방문을 했네요. 그 다음에 기기별로는 이제 데스크탑에서는 얼마, 주로 데스크탑에 많이 방문을 하고 모바일, 태블릿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방문하는 페이지는 지난 7일 동안, 다른 90일 동안 볼까요? 지난 90일 동안 보면 우리 역시 이 뷰 다 할림이라는 이 페이지 여기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왔고요. 그 다음에 교육 과정에 많이 왔네요.
클래시스도 많이 왔고요. 그래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주로 일단 이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일단 첫 페이지에 이제 들어오고요. 거기서 아마도 주로 교육과정 쪽으로 많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이것이 하나의 전공이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 과정에 관심을 많이 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외에도 어떤 것인지 볼 수 있으니까 아주 어떤 페이지도 또 중점적으로 잘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요. 목표 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상업적으로는 뭐 구매에 이루어지냐 이런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상업적인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 시간 이상 동안 머물렀는지 그거를 목표로 설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지난 7일 동안은 18건이 발생했다는 것이고요. 뭐 지난 90일 동안을 보면 지난 90일 동안은 149건이 발생했네요. 뭐 나쁘지 않네요. 그죠? 그래서 방문자 중에 22%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전화를 했다, 목표에 달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인 홈에서는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고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실시간에서는 이제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내가 여기에 들어와 있었지만 보통 아무런 그 움직임이 없으면 행동이 없으면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그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영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시 들어가서 뭐 다른 페이지를 누르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다시 화면이 바뀌었죠, 그죠? 지금 제 컴퓨터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데스크탑으로 되어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잠재 고객으로 넘어가서 오늘 그러니까 이 비디오에서는 전반적인 걸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요. 자세한 기능들은 유튜브에서 다른 보다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는 이제 그 GA가 얼마나 강력한 도구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드리는 비디오니까 그래서 이제 잠재 고객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어, 지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인 것인데요. 한번 여기도 좀 기간을 좀 넓혀서 지난달 한 달 동안으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거를 또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 전달과 어땠는지 그래서 이렇게 비교 대상을 고르면 이전 기간과 한번 비교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하면 이제 색깔이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최근 한 달 거는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전 한 달 거는 이게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전반적인 추세가 어땠는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역시 1월 1월 달보다 2월 달이 그 사용자도 줄었고 이렇게 대체로 나쁜 통계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예. 근데 신기하네요. 그죠? 왜 이게 일종의 학교의 교육기관용 웹사이트인데 1월 달이나 2월 달이나 둘 다 어떻게 보면은 방학 중인데 둘 다 저조할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1월 달이 더 많이 방문한 걸로 보이거든요. 왜 그런지는 글쎄요. 1월 달 중에서도 그 1월 13일 이 정도에 많이 보이 1월 초순에 많이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 글쎄요. 저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혹시 어떤 입시랑 관련돼 있지 않을까? 입시 때 좀 그 수험생들이 또는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접속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는. 자, 그리고 이렇게 된 여기는 이제 그 뉴 비지터 새로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 비율과 재방문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여주는 건데 약 전체 방문객 중에 4분의 1 정도, 25% 정도의 사람들이 재방문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1월 달은 또 꽤 더 높았네요.
재방문이 많은 게 좋은 거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분석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언어 통계를 보면 이렇게 당연히 한국어 사용자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영어권도 이렇게 있네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많은 대다수의 수는 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국가도 한국이 어, 압도적일 것 같고요. 영국과 일본에서도 방문한 기록이 있네요. 네, 도시를 보면 도시는 서울, 춘천, 부산 뭐 이런 식으로 되네. 저 서울하고 춘천이 많았는데 뭐 한림대학교가 춘천에 있기 때문에 춘천에서 방문자가 많은 거고 또 서울권 학생들도 많으니까 그런 통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브라우저도 볼 수가 있어요. 주로 어떤 브라우저를 많이 사용하는지 크롬 브라우저도 있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파리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나의 웹사이트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성향과 이런 운영 체제 또는 뭐 이런 것들을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구나. 또 어디에서 접근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최적화된 어떤 어, 디자인이나 그 웹사이트의 내용을 배치하거나 할 수 있겠죠. 또 운영 체제도 보면은 이렇게 윈도우즈가 가장 많고 안드로이드, iOS 이렇게 안드로이드, iOS는 거의 비슷한 걸 보여주네요.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업체는 아마 알 수 없는 것이 있고요. KT가 있고 한림대학교 뭐 어디 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한국 소아마비 뭐 이런 데서도 접근한 분들이 있네요. LG 데이컴도 있고요. 네, 모바일의 경우는 어떠냐? 운영 체제는 안드로이드가 안드로이드와 iOS가 있고 서비스 제공업체는 어디 있고 코리아텔레콤이고 화면 해상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해상도로 많이 접근하는지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해상도가 또 왜 중요할까요? 보통 요즘 사람들은 모바일로 스마트폰으로 많이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떤 해상도로 접근하는 게 중요한 정보일 수 있는 것이 어, 어, 가장 많이 접근하고 또 적절한 그런 해상도를 발견한다면 우리가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할 때 어, 가장 적절한 정보가 그 해상도에 맞게 최적화돼서 사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겠죠. 설계하거나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어, 파악하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이건 지금 현재 개요를 보여줬으니까 근데 더 자세한 걸 여기서 보고 싶으면 이제 여기 가서 하나하나 또 보면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행동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뭐 신규 방문 이런 거 참여해 볼 수가 있고요. 또 기술 뭐 이런 거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흐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획득을 보면은 획득도 이제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획득도 역시 개요를 보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지 아까 설명했죠. 그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전환수, 뭐 듀레이션 이런 거 다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만약에 소셜이라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이런 뭐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이런 카카오톡 그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온 것만 따로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요를 보면 소셜 미디어에서는 어떤 추세를 보이는지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고요. 굳이 보여드리지 않아도 대충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뭐 이런 걸 다 보여주거든요. 음, 그다음에 행동으로 가볼까요? 행동의 개요를 볼까요? 저기 이게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어, 다시 한번
로딩을 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대로 됐네요. 자, 그래서 행동을 보면 행동 흐름을 한번 볼까요? 행동 흐름을 보면 또 멋진 또 아주 중요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방문 페이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쭉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첫 번째 페이지, 뷰 다 한림이라는 페이지로 들어오는데 아, 그 사람들 대부분이 다시 여기서 대부분이 그 교육과정, 아까 우리가 추측한 대로 교육과정 페이지로 옮겨간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또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프로젝트 전시회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은 그 웹페이지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 이걸 쭉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빨간 표시는 이제 여기서 와서 이렇게 빠져버리는 나가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교육 과정으로 들어와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나갔다는 것이죠. 대부분 이제 교육 과정에서 만족하고 나가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다른 페이지로 이렇게 옮겨가거나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겠죠. 그냥 단순히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이런 경로로 들어와서 이렇게 행동해서 이렇게 나가는구나. 이런 걸 다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정보입니까? 이렇게 해서 더 자세히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크게 해서 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화면을 더 크게 해서도 이쪽을 더 볼 수도 있고요. 자, 이 정도로 하면 대충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겠죠? 나머지 탐색 이런 거는 이제 더 많은 것들, 데이터 스튜디오나 이제 여기 이제 구글 애널리티cs 아카데미도 있어요. 아카데미가 있어서 여기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으시면 여기서 초보자용, 고급 이런 거를 쭉 들어서 이수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쉽고 간단한 뭐 고급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더 고급을 배우고 싶으면 아까 그 유튜브에 그런 데서 더 자세히 배우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하여튼 일단 구글 애널리틱스에 들어오셔서 전반적인 걸 다 한번 쭉 보시는 방식으로 어,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전반적인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비디오에서는 실제 자기가 만든 웹사이트를 구글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웹사이트에 구글 애널리틱스 GA를 연결하는 방법을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마지막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GA를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쉽고 간단하지만 어, 어, 여러분들이 다른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그 웹사이트를 만든 경우 GA를 연결하는 것이 쉽지 않거나 또는 어, 비용이 발생할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 만드는 도구가 있거든요. 그건 구글 사이트라는 도구고요. 그 구글 사이트는 역시 무료이고 사용하기 굉장히 쉬운 건데 그걸로 웹사이트를 만드는 경우에는 GA를 무료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바로 그런 방법으로 이 GA를 연결했고요. 바로 한림대 디지털 인문예술 웹사이트도 구글 사이트를 이용해서 만든 웹사이트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 GA를 거기에 연결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통계들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글 사이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드시고 거기에 GA를 연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일반인들한테는 또 그런 사람들한테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사이트로 웹사이트 만드는 방법은 제 채널에 추가 비디오들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활용해서 구글 사이트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